그러면 3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쳐요. 그럼 그때 스마트 스토어 한다 안 한다? 노가다 뛰면서라도 한다. 그럼 2020년에 비트코인 하기 vs 스마트 스토어 하기. 그건 바로 도지코인이죠. 오늘은 25살 나이에 월 매출 2.5억, 22년 합산 매출 20억 대표 허스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2살에 사업을 처음 시작해서 전자기기 브랜드를 지금 운영하면서 매출을 작년에 20억 정도 내고 유명한 브랜드 총판 계약을 따내서 브랜드 유통까지 진행하고 있는 25살 허슨 대표라고 합니다. 유명 브랜드면 어떤 브랜드예요? 샤오미 예를 들 수 있고 최근에는 JBL도 연락을 해서 계약을 할 단계에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샤오미나 이제 JBL 같은 대기업 총판을 하면서 판매를 일으키는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건가요? 아직 루트를 좀 찾아가고 있는 단계고요. 메인 비즈니스는 중국에서 사입을 해서 판매를 하거나 직접 제조를 해서 판매하는 쇼핑몰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제조는 그럼 공장을 부지를 산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애플도 안 하는 짓이고 애플도 공장에 맡기고 있는데 저희도 공장을 막 사서 한 건 아니고 계속 물건을 사입해오고 거래하던 공장이 있잖아요. 그 공장에 설계도를 주고 제조를 해주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드롭시핑이라고 뭐 한국말로 해외 구매 대행인데 미국에서 했어요. 미국에서? 그런 비즈니스를 했는데 처참하게 망했고요. 그 이후에는 한국에서 해봤어요. 스마트 스토어로. 그랬더니 잘 돼가지고 그 후에 사입을 하고 제조까지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 정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20년 9월에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업력이 2년 반 정도 됐네요? 2년 반인데 20억? 아, 네. 아직 멀었죠. 직원분 혹시 몇 분 계신 거예요? 지금은 3분이에요. 그럼 지금은 뭘 팔고 계신 거예요? 원래는 제가 애플 액세서리만 팔았었는데 지금은 좀 다양한 카테고리에 눈길을 들이고 있고 최근에는 가구나 거치대 쪽에 눈길을 들이고 있습니다. 제 경쟁력은 이런 온라인 유통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최근에 깨닫고 카테고리를 넓혀가면서 제 강점을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처음에 액세서리를 팔았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거 파신 거예요? 갤럭시 워치 스트랩을 맨 처음에 팔았습니다. 갤럭시 워치 스트랩? 네. 그거 마진 많이 남는 거잖아요. 진짜 저는 해외 구매 대행으로 누가 살까 했는데 그거를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열린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해외 구매 대행을 해도 뭐든 팔렸거든요. 요즘은 아무래도 해외 구매 대행으로 잘 팔면 바로 저 같은 사람들이 국내로 사입해서 그 파일을 뺏어가기 때문에 지금은 좀 접근을 다르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진짜 그런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해외 구매 대행을 어떤 거를 하면 좋냐면 전자기기 쪽은 인증이라는 걸 받아야 돼요. KC 인증이라는 걸. 그런 제품들은 인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좀 안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해외 구매 대행으로 하면은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인증을. 그래서 그런 제품이라거나 굉장히 빠르게 트렌드를 타는 상품, 뭐 틱톡 같은 데 많이 보시면 그런 거 많은데 그런 상품을 해외 구매 대행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아니면은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는 해외 유명 브랜드를 구매 대행하는 것도 저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이런 데는 인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알러지에 맞는 제품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우리나라에 없고 해외에만 있는 제품들을 한번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인사이트가 좀 장난이 아닌 것 아, 같은데. 오늘 다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처음에 사업을 하실 때 얼마를 가지고 진행하셨나요? 한 100만 원도 없었을 거예요. 최저시급 받으면서 남은 돈으로 다 쇼핑을 투자했습니다. 해외 구매 대행으로 회사 다니면서 올렸는데 이제 사입할 돈이 없으니까 월급 받으면 이제 물건 사고 이런 식으로 좀 디벨롭을 시켰던 것 같아요. 와, 이거 어떻게 하냐? 그게 몇 살 때라고요? 22살이요. 22살? 와, 멋있는데? 그러면 처음에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저는 열등감. 제가 돈에 대한 열등감이 좀 있었거든요. 저희 집이 굉장히 잘 살았었는데 어느 순간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옛날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가 됐었어요. 제가 원래 좋은 동네 살았었으니까 제 친구들은 부자고 그런데 상대적 박탈감을 좀 느꼈어가지고 결심을 했습니다. 부모님을 제가 바꿀 수는 없는 거니까 내가 바뀔 수밖에 없겠구나. 가정 환경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나 그런 것도 있었어요? 처음엔 있었어요, 솔직히. 이제는 감사해요. 지금은 내 스스로 내 미래를 만들어가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열심히 일해주면서 서포트 해주셔가지고 저는 희망을 잃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 처음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고 나서 어떻게 월 매출 1억을 그냥 한 거예요? 저는 사실 온라인 쇼핑몰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 키워드 찾고 소싱하고 블로그 마케팅하고 검색 광고하고 쿠팡이나 이런 데를 채널 확장하고 저는 진짜 그것만 충실히 했더니 월 매출 1억까지는 운 좋게도 할 수 있었습니다.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린 거예요? 저 딱 1년 걸렸어요. 몇 달 만에 그런 매출 1,000만 원 찍은 거예요? 저 1,000만 원은 한 달 반이요. 한 달 만에 이 1,000만 원 찍고 1년 뒤에 월 매출 1억을 했다? 네, 맞습니다. 너는 몇 년 전에 해서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들도 좀 계신데 제가 강의를 해가지고 알게 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그 4달 전인가 했는데 지금 월 매출 3,000만 원 정도 하고 있더라고요. 와우, 멋진 사람이 많네요. 제가 옛날에 받았던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이 있었거든요. 당신들 스마트스토어 레드오션 된 지가 언젠데 호갱 되지 말고 정신 차려라. 그 댓글이 지금 2023년에 허스님한테 왔다고 쳐요.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방구석
저는 이렇게 좀 말하고 싶어요. 하든 안 하든 인생이 바뀌는 건 없거든요. 안 하면 인생이 그대로인 게 100% 확률이잖아요. 근데 하면은 인생이 바뀔 확률이 단 1%라도 올라가지 않을까요? 해도 안 해도 인생이 그대로고 했을 때 인생이 바뀔 확률이 조금이라도 올라간다면 하는 게 무조건 이득이 아닐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안 변할 것 같으면 뭐라도 하는 게 정답이다. 그렇죠. 삽질을 하더라도 시간 낭비를 하더라도 해보고 후회하자. 지금까지 들으면 스마트스토어가 아직도 유망하고 매력적이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걸로 들리는데 그러면 3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쳐요. 그럼 그때 스마트스토어 한다 안 한다? 저는 노가다 뛰면서라도 한다. 지금의 지식을 다 가지고 그때로 간다면 진짜 떼부자가 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럼 2020년에 비트코인 하기 vs 스마트스토어 하기. 그건 바로 도지코인이죠. 그러면 2023년도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딱 왔어요, 허스님한테.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일단 돈을 벌고 싶대. 한 월 200만 원 정도? 아주 빠른 속도로 커리큘럼을 짜준다고 하면 어떻게 조언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중국 사입으로 좀 성공을 했지만 중국 사입은 추천을 안 드리고요. 코로나나 뭐 이런 리스크가 너무 커서 오래 걸려요. 빠르게 하고 싶다, 빠르게 시도하고 빠르게 벌고 싶다 그러면은 저는 국내 공장 위탁 판매를 해보거나 요즘 많이들 하는 브랜드 유통을 해보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국내 공장 위탁, 그 다음 브랜드 유통이요? 네. 루트가 그럼 어떻게 되나요? 국내 공장 위탁은요,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뭐를 사면은 뒷면에 공장 이름이 적어져 있거든요. 또는 네이버나 이런 쿠팡에서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 상품들 제조처를 보면 공장 정보가 나와 있어요. 그런 데다 연락을 해서 저희도 위탁받아서 판매해보고 싶다. 이 정도의 노력만 해도 그 도매 사이트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경쟁성이나 차별성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국내 위탁을 접근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브랜드 유통은 요즘에 좀 핫한 방법이 아울렛 가서 사서 네이버에서 좀 더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럼 마진은 조금 낮을 수 있는데 안 팔리면 당근마켓에 팔아도 되니까 리스크가 거의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월 1,000만 원 이제 벌고 싶으면 어떤 루트를 타야 돼요? 월 1,000만 원을 벌고 싶으면 좀 사입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 1,000만 원치 사라 이건 아니고, 국내 위탁이나 브랜드 유통을 하다가 100만 원, 200만 원이라도 모이면은 테스트 해보는 거죠. 한 50개, 100개를 중국에서 사와서 판매를 하면은 마진도 훨씬 높아지고 내가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의 범위도 엄청나게 넓어지거든요. 월 1,000만 원 이상을 가고 싶다면 그런 걸 하거나, 브랜드 유통에서 조금 더 올라간 명품 유통, 한 건당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남는 비즈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테크트를 좀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초보자분들이 저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시면은 좀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찾다 보니까 자기 그 기준에 맞는 게 없는 거예요. 한국인들의 삶의 질은 굉장히 높아졌고 뭐 아이폰 이런 거 쓰고 있는데 갑자기 중국 제품 판매하려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러면서 막 저보고 이거 제조해보면 어떠냐. 제조는 월 1,000만 원 버는 사람도 안 합니다. 기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지식도 엄청나게 필요해서 잘 모르면 사기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 저는 제조는 웬만큼 버는 거 아닌 이상 안 하시는 게 맞지 않나. 리스크 해칭을 위해서 제조는 초반 단계에서 안 하는 게 좋다. 근데 좀 삼성이나 LG나 애플도 중국이나 베트남 위탁 이제 제조하잖아요. 원산지가 중국이다라고 해서 드랍을 하고 이제 한국에서 만들겠다, 메이드 인 코리아에 고소하겠다, 이거는 접어야 될 하나의 기제가 아닌가. 그렇죠. 그럴 고집을 부릴 필요가 없죠.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월 300에서 500만 원 정도 버시는 분이 와서 월 3천에서 5천을 찍고 싶다, 퀀텀 점프를 하고 싶다 라고 말하신 분이 왔어요. 어떤 말 해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데이터 분석을 좀 더 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출이 좀 정체되신 분들은 제가 봐왔을 때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아이템 선정을 못하고 계시거나 내가 선정한 아이템에 너무 집착을 하고 계시거나, 이게 한 가지 케이스고, 두 번째는 광고에 대한 거부가 있어서 광고비를 안 쓰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두 가지가 한 번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실 데이터 분석이거든요. 데이터 분석만 잘 되면 아이템 선정도 쉽게 할 수 있고 마케팅도 정말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디서 어떤 걸 봐야 되나요? 이거는 해봐야 제일 잘 아는데, 리스크 없이 하려면 블로그가 가장 쉽죠. 스마트 스토어도 블로그도 키워드라는 검색어를 활용해서 하는 거거든요. 검색 엔진에서 노출시키려고 블로그로 그 키워드를 잡고 글을 쓰면서 상위 노출시키는 경험을 하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스마트 스토어가 굉장히 쉬웠거든요. 근데 왜 쉬웠나 지금 물어보면 제가 블로그를 해왔기 때문에 쉬웠다고 느낀 것 같아요. 저는 헛슨 네이버에 쳐보시면 주식 블로그가 나옵니다. 급상승 종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막 사람들이 엄청 많이 찾아보고, 근데 글 쓴 사람은 많이 없거든요. 아무도 관심 없다가 갑자기 핫해진 그런 종목들이니까 왜 이게 급상승했을까, 이거 사도 될까, 부실기업 아닐까, 이거 거품 아닐까, 이런 거 썼더니 뭐 하루에 막 3,000명씩 보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저 진짜 아무것도 없는 대학생이었는데, 그래서 그때 와 이러고서 스마트 스토어를 하니까 그 경험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주식 잘하세요? 저 주식이요? 지금 마이너스 50%입니다.